안녕하세요. 오늘 교사모 방송 진행을 맡은 한준이.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그래서 밖에 나가보면 야외 활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 봄이 바로 앞에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한준희 국장님, 오늘 초대 손님 누구세요? 예, 지금 교사모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영업자분들은 이 방송 꼭 보셔야 되는데요. 군산의 백종원이라고 불리는 완스푸드 한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우와. 자,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완전한 음식을 만들다 완스푸드 대표 한경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이 백종원처럼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업들 하고 계신가요? 백종원이라고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좀 부담되는 호칭이기도 하지만 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치킨 사업과 그리고 닭 유통과 요식업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신 네, 거예요? 한식 쪽과 지금 분식, 야식 쪽을 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다양해가지고 그러면 시원하게 네네. 매장 이름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네네네. 어떤 매장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군산에서는 그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매장들이다 보니까 예, 시청자들이 확실히 더 알기 쉬울 것 같거든요. 현재 완스 치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매장을 또 하고 있는데 BBQ 치킨과 구구 족발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완스 푸드로 돼 있는 이제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뭐 반한 닭볶음탕, 그런 똥집 브랜드도 하고 있고, 한식 쪽으로는 밥도 하고 있고 갈비찜도 하고 있고, 그리고 김치찌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매장이 많으면 어렵지 않으세요?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많이. 일단은 직원들이 잘 따라주는 것도 있고, 제가 아무래도 BBQ라는 치킨을 11년 동안 운영하면서 BBQ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매뉴얼이나 이런 걸 많이 습득해가지고 관리 부분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 BBQ 치킨 있는데 또 완스 치킨 있잖아요. 다른가요? 뭔가 네. 양념이나 뭐 비법이 다른가요? 네, BBQ는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라서 본사에서 이미 이제 검증된 맛있는 음식들을 네. 이제 배송돼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판매하면 되는데, 완스푸드에 있는 완스치킨은 직접 소스랑 이런 거는 다 제가 선별 작업도 하고, 닭 선별이나 아니면 소스 같은 거는 제가 만들어서 직접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제 소스를 만드셔서 이제 그 브랜드화 시키신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서울에서 잠깐 배운 적도 있었고,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좀 많이 소스에 대한 그런 배우고 그랬습니다. 완스 치킨과 BBQ 치킨 중에 매출이 더 어느 쪽? 당연히 이제 BBQ가 훨씬 높은데, 네. 개인샵으로 따졌을 때는 완스치킨도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궁금하네요, 맛이. 제가 이게 얼핏 들은 얘기로는 프랜차이즈 어떤 종목이든지 프랜차이즈로 하면 아무래도 순이익이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 브랜드로 하면은 아무래도 다른 부분에서 순이익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는 이제 마진이란 게 굉장히 좀 박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하면은, 개인 브랜드로 하면은 마진 부분에서 차이가 더 많이 낫겠죠. 예, 아무래도. 매출이 적더라도 상대적으로 자기가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많을 수 있다. 네. 그것도 차이가 매력이기도 좀 하고 많이- 이제 네. 대표님만의 어떤 그런 색깔이잖아요. 예, 노하우. 예. 예. 그러니까 네네. 더 훨씬 더 그게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뭐 한식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뭐 밀키트 이런 개념인가요? 요즘 젊은이들이나 1인 뭐 가정이 많다 보니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뭐 레토르트 식품 같은 그런 거 위주예요? 레트로 식품 밀키트 사업도 했었는데, 네. 밀키트는 제가 잠시 접었고, 아직 제가 접근하기가 밀키트 쪽은 좀 힘들 것 같아서 네. 아직 좀 보류 중에 많이 있고. 손이 많이 가겠더라고. 왜 그러냐면 집에서 이렇게 살림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 요리를 하더라도 부재료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 비용도 들어가고 그 어떤 시간적인 것도 많이 노동적인 거나 많이 소모가 되는데, 밀키트는 딱 보면은 딱 그만큼 요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채를 다 씻어 있고 다 잘라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지금 반응은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런 사업 하는 데가. 처음에 그 사업으로 제가 미장동에 있는 매장은 처음에 그런 식으로 사업을 접근했었는데,
밀키트라는 시장이 아직은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대중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시 보류를 해놓고 좀 더 대중성이 있었을 때 그때 다시 그 진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 전 단계가 이제 레토르트 식품 이렇게 유통하는 네, 거죠? 그렇죠. 네. 네. 저 옆에서 이제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혹시 지금 딱 뵙기도 좀 되게 좀 젊어 보이거든요. 지금, 네. 지금 네.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나이가 올해 40. 40이세요? 네. 그럼 40이시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 요식업계에 처음에 뛰어들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BBQ라는 대형 매장을 네. 11년 전에 시작하면서 회사를 이제 관두고 원래 회사를 네, 다니셨어요? 회사를 다녔다가 네. 회사를 관두고 한번 자영업에 한번 뛰어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뛰어들었던 게 그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근데 점점 처음에 더 BBQ만 해도 그 처음에 하려면 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열심히 지금- 벌어놓은 거 다 그냥 그렇게. 네, 이제 계속 투자를 했었어요. 그랬어요? 네. 계속 처음 투자를 창업하신 하고 거잖아요. 예. 그게 투자 금액이 얼마였어요? 처음 투자 금액은 4,800만 원이었어요. 네, 11년 전에? 회사에서 네, 안 쓰고 안 먹고 해가지고 모은 대단하시다. 돈과 약간의 이제 대출 받았던 걸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어디에 매장을 냈었어요? 처음에는 보람 더하임 아파트라고 네, 알아요. 그쪽 나온동. 상가에서 네. 아. 네, 그쪽 상가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때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점차 2호점으로 이제 차병원 쪽에 더 이제 좀 그때도 크게 BBQ를 또 냈었어요? 네, 어. BBQ를 처음에 3개까지 했었어요. 미련동- BBQ를 3개까지? 네. 일용동 BBQ도 되게 잘 되던데. 네, 그죠? 미정동 BBQ 오래됐잖아요.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죠? 처음에는 되게 오픈하기 전에. 좋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다가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하시다 보면 네. 그냥 프랜차이즈만 하다가 많은데 어떻게 갑자기 본인의 그 사업을 하시게 됐어요? 그건? 저도 하다 보니까 제가 손재주가 그 손맛이 있다는 걸 좀 알았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몰랐다가? 네. 내가 뭘 만드니까 사람들이 맛있네. 네. 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소스 같은 것도 음. 그 이제 치킨을 프랜차이즈지만 치킨을 만들면서 나름의 소스도 만들어가지고 매장에서 만들면서 이걸 직원들하고 같이 나눠 먹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BBQ보다 더 맛있어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자신감이 생기고 나서부터 한번 내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서 해보는 거 어떨까 생각을 해서 근데 그때부터 진짜 시작하게 그런 게 됐습니다. 있더라고요. 같은 브랜드라도 A라는 매장과 B라는 매장에서 시켰을 때 맛이 좀 맞아요. 다른 경우들이 달라요. 네. 좀 아, 있더라고요. 다 달라요. 많이 달라요. 저희가 항상 집에서 시켜 먹다가 이제 아기가 입원해가지고 병원에서 한번 이제 주문을 했었는데 완전 맛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프랜차이즈지만 매장마다 이게 손맛이 다르구나. 그리고 이분은 나가서 매장을 내도 장사 잘 되겠구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바로 한경화 대표님이셨군요. 그러니까 유명인 그 대가들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뭐 헤어도 그러고 요리도 그러고 남자가 더 이렇게 더 그런 쪽에 나은 것 같아요. 여자들보다. 성차별하지 마세요. 그렇긴 아직 하네요. 여성들이 좀 사회 진출하는데 제약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가.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사람이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 여자분들도 앞으로 그런 CEO들이 많이 생길 것 그럼 이제 같습니다. 여성 상위 시대가 되겠죠. 예. 네.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네네. 코로나 때 매장에 많은 제약들이 가해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저도 홀이 있는 매장이 있었는데 그때는 많이 힘들었었어요. 처음 그때 코로나 때 오픈했던 매장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매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볼까 하다가 제가 잘하는 배달 쪽으로 한번 승부를 보자 해가지고 배달 쪽을 또 집중적으로 했더니 그때 이제 현재도 지금 코로나 진행 중이지만 2020년도, 2021년도는 잘 무사히 좀 넘어섰죠. 그러면 이거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각 매장들의 좀 네. 배달 매출 성과라든지 네. 이런 것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숫자로 보면은 뭐 배달 건수는 한 4,500건 정도 되는데 뭐 4,500건이라고 그 감이 좀 안 잡히실 것 같은데 매출로 따지면은 한 달 매출은 2억 정도. 네. 오, 상당한데. 한 달에 2억이면 이게 거의 중소기업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마진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 네. 배달 앱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상위권에 이렇게 노출되고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이렇게 순위 같은 게 있나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이제 배달 어플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인데 거기에 이제 배달 랭킹이 있고 배달 많은 순위나 배달 기본 순 뭐 이런 통계치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배달 많은 순을 검색해 보면은 매장 잘 되는 매장들이 검색이 돼요. 음. 거기서 보시면 이제 이 부분들 잘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매장 중에서 그 배달 매출 순위 제일 높았던 거 하나만 내가 어디에서 몇 위까지 해봤다 이런 게 혹시 아마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배달의 민족을 초창기부터 했었는데 BBQ 매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래 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배달 민족도 처음에 시작했었고 저희가 이제 군산 배달 앱에서는 1등을 계속 고수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1등을 하다가 요즘에는 좀 제가 너무나 다른 쪽으로 또 생각을 돌리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떨어졌는데 한 3년 동안 1등을 계속 놓치지 않고 했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네. 그 앱을 배달의 민족을 활용하시는데 혹시 배달의 명수를 활용할 생각 없으신가요? 배달의 명수도 활용하고 네. 있었어요. 아, 네, 그래요? 근데 아직 배달의 명수는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이제 제가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매장을 하나하나 막 세세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배달의 명수 같은 경우는 아직 인터페이스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활용은 아직 못하고 있었는데 점점 더 개선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2월 뭐 올해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해요. 네. 그럼 지금 총 관리하는 매장이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4개 관리하고 있어요. 4개? 네. 네. 하나 또 이제 오픈 예정 중에 있는 매장이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자신감을 얻고 좀 시작하는 거라서 그것도 배달 쪽이면서 홀도 같이 할 수 있는 매장인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오프라인 상황은 어떤가요? 손님들 이렇게 오시는 것들이. 오프라인 상황은 사실 좀 테이크아웃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할인으로 해서 좀 더 많이 좀 포장해서 가실 수 있게끔 지금 홀은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고요. 제가 이제 코로나 한번 매장에 확진될 수 있으면서 네. 그때 좀 많이 그러니까 접촉자도 와서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매장을 계속 닫게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작년엔 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밀접 접촉자들 직원들이 이렇게 밀접 접촉되면서 가게를 이제 운영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온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그때부터 제가 좀 홀을 닫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배달 쪽으로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배달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어야 이 배달 매출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노하우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갑자기요? 중요한 얘기 하기 전에 해야 이게 또 하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 매출 노하우 올리는 거 지금 나오기 전에 빨리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분들 교사모 방송 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네. 또 하나 유튜브에 군산 교사모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저희 유튜브 지금까지 했던 방송들 쭉 다 업로드 돼 있으니까 거의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매출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주력이 BBQ하고 완스 치킨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치킨 쪽의 노하우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맛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판매를 어떻게 하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한데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대세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배달의 명수까지 이렇게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배달의 민족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배달의 민족이 아무래도 4천만 명의 인구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는 배달의 민족이 7 그리고 요기요가 2 그다음이 명수. 네, 배달의 명수가 1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7을 잘 잡아야 돼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한데 이 전략이란 거는 광고를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잘 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배달의 민족을 광고를 할 때는 광고비가 들어가요. 88,000원이라는 광고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역 내에 3km 반경까지 홍보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매장을 노출시키는 범위가 3km 반경인데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또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광고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깃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배달의 민족에서는 그 깃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를 이제 잘 되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나온동에 있는데 조촌동까지도 광고를 하고 싶다. 근데 반경이 3km 내기 때문에 조촌동에는 노출이 안 돼요. 내 매장이. 내 매장을 노출하는 게 중요한데 조촌동에다도 광고를 88,000원이라는 광고비를 지불하고 광고를 하고 또 그 미장동에 또 광고를 하겠다. 미장동에다도 광고를 하면서 이제 그 이렇게 깃발을 꽂는 건데 그렇게 되면 광고비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거를 좀 효율적 있게 쓰는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조촌동과 미장동 사이에 광고를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은 미장동과 조촌동이 동시에 광고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잘 되는 쪽에 하나씩 꽂아놓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왠지 이 감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나온동에서 오늘 좀 주문이 많이 들어오네? 그러면 그 깃발을 다 나온동으로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온동에서 사람들이 내 매장이 더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광고 하나를 하면은 10개의 매장이 있으면은 10분의 1이거든요. 내 매장이 노출되는 게 10분의 1인데 하나 더 광고를 하면서 10분의 2로 늘어나고 내가 5개를 광고를 한다고 했을 때는 10분의 5로 50%의 확률로 계속 내 매장이 배달의 민족에서 노출이 되거든요. 그런 게 중요한데 내 매장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수단으로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 아니 제가 네네. 딱 들어보니까 제 정리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리한 네. 그 우선 맛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깃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내 매장이 나온동에 있다 하면 나온동에만 깃발이 돼 있어. 그리고 그걸 3km 내에서만 주문이 이제 검색이 되는데 요거를 깃발을 하나 더 사면 내가 수성동에도 깃발을 꽂을 수 있고 네. 수성동에 있는 사람도 치킨이라고 검색하면 매장이 검색된다. 그런데 네. 요게 또 감이 중요한 게 오늘 나온동에 좀 배달 매출이 많은 것 같다 하면은 그렇죠. 깃발을 나온동 쪽으로 옮겨가지고 네. 그러면 10개의 매장이 있을 때 깃발이 하나일 때는 10분의 1. 근데 뭐 3개, 4개 올리면 그만큼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더 매출이 올릴 수 있다. 이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네. 아, 감사합니다. 정리를 잘해주시네요. 네. 한정리시네 한정리. 옮길 수가 있어요. 네. 그날 네. 신기하다. 그게 이제 옮길 수도 있고. 내가 깃발을 네. 몇 개 사느냐에 따라서 광고가 그만큼 많이 되겠네요. 네. 그만큼 쓴 거에 대한 그 돌아오는 게 많아요. 광고라는 게 여기 그 BBQ 치킨만의 어떤 거기 안에 있는 광고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만든 광고예요? 그 광고라는 아, 거는. BBQ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에서 광고를 해줘요. 광고를 해줘요. 네. 아, 배달을 서울이나 타 지역은 매장이 하나지만 지역이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지역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서 3km만 이렇게 하는데 사실 군산 같은 경우는 20분 정도면은 어느 웬만하면 정도 다, 예, 예. 다 네, 커버가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깃발을 여러 개 꽂아 놓으면 그걸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꽂혀 있는 지역에서 이제 전화가 온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확실히 광고를 하나 하는 거랑 5개 광고를 하는 거랑은 매출 차이에서 배 이상 차이가 나요. 네. 비례한다는 얘기죠. 네. 음. 제 이제 구구족 매장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17개를 진행하고 있어요. 17개요. 광고비만 한 176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오. 네. 그만큼 이제 매출이 따라와요. 확실하게. 지금 네. 족발집 말씀하셨으니까 네. 여기서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족발하고 치킨하고는 좀 이렇게 전략이나 노하우 차이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치킨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대중성이 있고 족발은 어떻게 보면 매니아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 매니아층에서 공략을 잘 해야 되는데 매니아들은 꼭 자기가 딱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먹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단골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엔 서비스와 그런 측면에서 좀 강세를 많이 줬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2개, 3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할인율까지 하면서 우리 거 일단은 음식을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좋아가지고 요새는 매출이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메인 족발보다는 사이드 메뉴를 더 푸짐하게 주는 것이 관건이에요? 사이드 메뉴는 저희가
사실은 서비스로 사이드 아까 메뉴는 준다는 뭐 그런 거. 서비스는 음료수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그 야채 음료수나 샐러드나 뭐 이런 네. 거. 네. 그러니까 보쌈을 서비스로 줘요. 저희가 예. 맛보기 보쌈이라고 해서 그런 이제 맛보기 보쌈을 서비스로 줄 때도 있고 저희가 이제 수정과를 직접 담거든요. 수정과 같은 것도 누가 담나요? 제가 담아요. 저요? 아, 직접 담아요, 직접? 수정과도 식혜도 하실 수 만들고 있겠네요. 식혜도 다 할 수 어.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다 보통 이제 찾아보고 제가 먹어보고 이제 한번 만들어보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많이 배우거든요. 뭐 국밥 같은 경우에 다대기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제가 계속 먹으면서 계속 그 이게 대중성의 맛에 기한다 싶으면은 제가 이렇게 직접 판매하고 그럼 그래요. 본인이 네. 만든 그런 뭐 완스 식품이나 이런 어쨌든 브랜드화 시켰잖아요. 이거를 네. 이제 프랜차이즈로 이렇게 화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죠? 네. 아, 아직 진행 1호점이 중인데. 없죠? 네, 제 매장만 제가 세 개를 운영했었는데 네. 현재는 지금 2개만 하고 있어요. 네. 네. 그 이제 아직 제가 저도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매출이 좋고 제가 잘 되는 걸 먼저 확인을 해야지 가맹주들도 절 선택을 했을 때 매출이 꼭 좋고 많이 벌어가실 수 그렇죠, 있게끔 그렇죠. 준비를 좀 더 탄탄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유명한 셰프분들 있잖아요. 집에 가면 요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개그맨들이 집에서 개그맨들 집에 가면 안 웃기잖아. 집에 가면 조용하시죠? 왜요? 완전 조용하시죠? 원래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족발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 족발은 특히 다른 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그 추가 메뉴를 얼마나 성실성 있고 주느냐. 저 특히 막 겉절이 이런 거 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김치에 싸 먹거나 이런 것들을 네. 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네. 그런 정말 사이드 그렇죠, 메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이드 메뉴가 중요하기도 네. 해요. 네. 족발은 그렇게 큰 차이 없는 것 사람은 같아요.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구구 쪽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라서 네. 이제 제가 딱 원하는 컨셉이라서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 그 컨셉이 뭐가 원하는 컨셉인데? 족발 매니아층에서도 20, 30대를 공략하는 컨셉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요즘에 20, 30대 그 MZ세대들의 그 특징이 자극적인 네.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자극적이면서 심플한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제 생각에는 20, 30대가 원하는 게 뭐냐면 혼자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집에 자취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막 여러 개 음식이 많이 오는 것보다 간편하게 말씀하신 대로 네. 딱 메인에 집중된 음식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로 서울이나 부천 아니면은 이렇게 좀 멀리 갈 때는 이제 부산, 울산 이런 데를 좀 많이 가는데 포항 쪽을 또 가는데 가면은 다 각각 지방마다 그 특성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니까 뭐 김치찌개를 시켜도 반찬이 안 나와요. 우리 이제 전라도로 따졌을 때는 반찬이 안 나오면 뭔가 좀 그럼요. 좀 서운하죠. 부족하고 뭔가 좀 왜 안 먹어요? 성의 없어 보이죠. 네, 안 먹어. 돈이 아깝다 생각하고. 네. 네. 좀 일단 네. 뭐가 많이 깔려야 돼.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서울은 이렇게 안 나오는데도 저희보다 막 그 인구수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주문율이 많더라고요. 네, 주문율이 많았을 때 메인에 되게 이제 신중을 메인에 집중을 신중을- 많이 네, 하기도 그죠. 하고, 네. 그리고 이런 거추장스러운 걸 싫어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메인에 집중해서 메인만 먹고 그리고 딱 끝나는 네. 되게 심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 쪽 봤을 때는 그런 게 각 지방마다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군산 출신이세요? 네. 고등학교까지 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전라도 브랜드를 만들어서 일단은 전국적으로 진출하는 게 너무 꿈인데, 좋네요. 네. 전라도 음식에 군산을 알릴 네. 기회도 되고. 예. 전라도 음식에 이제 좀 전국적으로 알리는 취지가 좀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전라도가 맛의 고장에서 네. 다른 지역보다 음식들이 맛있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이제 군산에 오게 되면 뭐 백반집 들어가도 웬만한 서울 맛집보다 맛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해가지고 군산을 대표하는 완스푸드가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족발이나 치킨집 외에도 또 이렇게 커피숍들도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시는데 그게 또 대박도 나고 한다는 거 들었는데 네. 또 어떤 노하우가 있길래? 아까 말한 예. 것처럼 예. 배달 앱을 적극 활용하고 음. 커피숍들도 이제
집에서도 간편하게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화를 장착을 하는 건데 다방문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네. 네. 이제 이렇게 저렴해.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더욱 이제 편한 걸 원하기 때문에 그게 제 그 생각과 잘 맞아 떨어져서 이게 좀 더 그 제가 컨설팅 해준 커피숍들이 좀 많이 매출이 많이 상승했던 뭐 계기가 프랜차이즈도 됐던 아닌 것 개인이 하는 커피숍이랑 같아요. 상관없이. 프랜차이즈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이땡땡의 경우는? 이땡땡은 그 업주가 배달에 대한 노하우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그걸 좀 많이 노하우를 좀 알려주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배달 좀 깃발도 꽂고 이런 작업들을 좀 컨설팅을 그렇게 좀 진행해주면서 제가 계속 이제 리뷰 이런 것도 확인하고 좀 피드백? 리플 네, 리플? 피드백도 많이 바로바로 진행하고 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이제 배달이 하루에 4개 했던 매장이 40개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근데 단순히 배달의 어떤 그 노하우만 이렇게 매출 올린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배달을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많이 찾아보면은 배달에 대한 노하우들을 많이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런 게 좀 귀찮다 싶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많이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유료예요, 무료예요? 아니 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무료로요? 그냥 저도 그게 컨설팅을 재밌고 무료로 한다고요? 다 무료로 해드렸어요. 어머. 그냥 다 지인들이라서 지금까지는 네. 지인들이어서 맞아. 무료로 네. 해드렸지만 그 이후에는 앞으로는 조금 이제 네. 제가 그-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컨설팅 자체가 뭐 돈 받는 업체들도 있겠지만 같은 군산 내에서 같이 벌어가면 맞아요.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저는 제 노하우 같은 건 그냥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럼 디땡땡 얘기도 한번. 네, 카페 디레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표님이 커피 배달을 시작을 했었어요. 계속 한 2번 정도 배달을 계속 시작했었는데 좀 그러니까 접근성이 좀 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성이란 거는 내가 배달을 해봤는데 잘 안 됐다. 그래서 배달 시장이 이렇게 뭐 크게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배달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범위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라는 거를 접근성을 좀 알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잘 이해하시고 잘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또 굉장히 이해도가 높으셔가지고 처음에는 배달 매출이 전혀 없었어요. 배달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메뉴 구성이나 이제 선호하는 메뉴들 그런 걸 이제 대표 메뉴들을 다 잘 선별해주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그 성수기 때는 700, 800을 팔더라고요. 배달 매출로만. 오. 그러니까 배달 매출이 전혀 없었음에도 여름 이제 같은 때. 네.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이제는 힘들다고 배부른 네, 소리를. 너무 잘 돼서 힘들다고? 행복한 네. 고민을. 예. 행복한 고민을 그 하셨- 이모 대표님이죠? 이땡땡. 네, 그렇죠. 어. 네. 굉장히 좀 열정이 많으세요. 아, 열정 그래가지고, 킹이죠. 배달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커가지고 어. 그렇게 매출이 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저도 알려주는 입장에서 굉장히 시너지가 나고 그분도 배우는 입장에서 많이 시너지를 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랑 잘 맞아서 그런 게 그랬던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알려줬는데 실제로 매출이 오르면 알려준 사람도 기운이 나고 네, 그럼요. 그렇죠. 네. 교육 받은 사람도 매출이 올라가니까 신나고 그래서 서로 더 으쌰으쌰해서 더 잘 되게 추가로 되는. 더 네. 좋은 사람이 그 배달의 앱 그 이용료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배달의 민족 아까 비율이 뭐 7, 뭐 요교 2 이렇게 하는데 그 비율대로 그 이용료가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요기요는 대신 배달에 대한 광고료가 없는데 수수료가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기요도 요기요 매니아층이 있고 배달의 민족 매니아층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대중성으로 많이 쓰고 있는 배달의 민족을 좀 공략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70%, 60% 이상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몇 공략해서 많이 퍼센트의 쓰고 있어요. 비용이 그 뭐라고 그러지? 그래도 이제 한 건 이용하는데. 네, 저희가 BBQ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요기요 같은 요기요에서 행사를 좀 할 때는 요기요 비율이 엄청 늘어날 때가 있는데 그때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배달의 민족이 강세라서 좀 짱짱하죠. 네, 배달의 민족이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좀
배달을 접근할 때는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걸 먼저 접근하는 그죠. 게 예.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그 퀵 서비스 하신 분들이 매출이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네. 자영업 하다가 직업을 아예 그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네,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업으로도 예.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예. 네. 그것도 쏠쏠하다고 들었으니까 다 잘 되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게 실제로 지금 굉장히 이제 좋은 이야기들,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뭐 굉장히 힘들어서 뭐 회사 나와서 이제 자영업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뭐 치킨집 하면 10곳 중에 뭐 9곳이 망한다, 문 닫는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이게 또 푸른 꿈만 또 키워주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돼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서 특히 뭐 조심해야 될 거, 뭐 창업을 할 때 뭐 특히 이런 부분 조심해야지 안 그러면 무조건 망한다, 뭐 이런 거 좀 그죠. 얘기 좀 해주실 게 있을까요? 이제 창업을 하면서 치킨뿐만 아니라 여러 음식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창업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이제 내가 자본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본 처음에 없이 시작할 때. 덤비면은 나중에 뭐 직원들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푼 꿈에 안고 그죠. 처음부터 매출이 막 기대 심리가 크거든요. 처음 오픈했을 때 막 내가 이렇게 막 엄청난 매출 그리고 많이 벌겠다 생각을 잠시 꿈을 꾸거든요. 근데 현실에 부딪히면은 그런 게 다 무너져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3개월 동안은 적응 기간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이제 창업하기 전에 좀 그거를 좀 시장 동태도 파악을 해야 되고 아. 좀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시작한 뒤로 3개월? 네. 3개월이면 다 3개월은 인맥 떨어지잖아요. 그런가요? 예. 네. 이제 지인들이 또 많이 팔아준 거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네. 저는 이제 매장을 다양하게 오픈했을 때 지인들한테 먼저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네. 예. 그냥 일단 시장 동태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 현실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마케팅적으로 좀 접근하고 나서 매출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그때 지인들한테 부담 없이 와서 주문해서 먹어라 이렇게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야지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세분화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20대 고객, 30대 고객 이런 것도 중요하고 내가 광고 대비해서 몇 %의 수익률이 그렇게 분석이 필요하네요. 네, 분석이 네. 필요한 거예요. 네. 창업일에 지금까지 몇 년이 걸린 걸 이렇게 승승장구하기까지? 아직도 부족한데요. 예. 몇 년 동안 지금 지금 저는 잘 11년 운영을 했어요. 예전에 잠깐 대학교 다닐 때 붕어빵 장사했을 때 빼고는 좀 그거 빼고는 이제 지금 현재 매장을 운영하면서 하는 건 11년. 어려웠던 건 없어. 실패했거나. 뭐 실패 뭐 많이 경험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게 하나의 다 저한테 노하우가 그럼요. 쌓였던 것 그게 같아요. 어떤 한 두어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내가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데 처음에 무엇을 네. 극복했다. 완스 치킨이란 걸 처음에 운영을 했을 때 내가 소스랑 다 만들면서 너무 힘에 부치기도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OEM 방식으로 좀 네. 하고 있어서 내가 훨씬 좀, 편하죠. 네, 네. 많이 좀 편해지고 그런 네. 것도 있었지만 예. 그때 생각보다 내가 치킨 쪽을 오래 했는데 매출이 내가 치킨은 자신 있는데 내 브랜드로 이렇게 생각보다 매출이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컨셉에 대한 것도 제가 그때 처음으로 국내 최초라고 좀 자부할 수도 있는데 떡볶이와 치킨 컨셉을 들고 아, 그게 갔었거든요. 최초였어요? 아,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최초라고 어느 분께서 표현을 해주는데 그 뒤로 제가 많이 이게 나왔잖아요. 좀, 네. 메인과 메인을 주면은 굉장히 반응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떡볶이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었고 치킨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었고 치킨을 시키면 떡볶이 정말 좀 맛있는 떡볶이가 배달해준다 이런 컨셉으로 갔었는데 어느 순간에 막 떡볶이 치킨 컨셉이 일단은 제가 시작하고 나서 그 후에 좀 터졌어요. 그래서 내가 좀 그 트렌드를 좀 많이 잘 읽었구나 생각도 했었고 떡볶이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남녀노소 다 요즘에는 토탈해서요. 반만큼 떡볶이를 맞아요. 찾아요. 저희 딸은 네.
일주일이면 4일을 떡볶이 먹어도 아주 맛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좋아하지? 떡볶이를? 진짜 맛있어요. 맛있거든요. 떡볶이가.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진 게 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라면 먹어서 무슨 밥이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은 라면으로도 밥 많이 때우기도 하고 대용으로. 떡볶이 그때는 우리는 간식이나 네. 외식 음.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음. 지금은 주식으로도 먹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 예로 떡볶이 배달이 가장 높아요. 예, 어플에서. 그러니까 24시간 돌리는 이제 운영하는 맥도날드 빼고는 군산에서 가장 배달이 많은 게 이제 떡볶이 쪽이에요. 네. 떡볶이도 지금 개발 중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엽떡 레시피랑 신전 레시피를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레시피를 예, 알고 계세요? 네.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거 다 비법인데. 그 이제 유튜브랑 많이 찾아. 산업 스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먹어보고 이거 맛을 진짜 만드는구나. 싱크로율이 한 90% 이상 되겠다 싶으면은 그렇게 이제 레시피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거기서 100%까지는 안 되겠지만 비슷하게. 99%까지는 와. 최대한 맞추려고. 그 신전에 강황 들어가죠. 네, 강황도. 그죠? 오, 네, 진짜? 봐봐요. 후추도 엄청 들어가고. 네, 후추 네. 맛이 좀 강하죠. 엄청 네. 들어가죠. 예.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저는 신전에 고추장 좀 맛이 나가지고 고추장도 넣긴 하는데 완전 좀 다른 엽떡이랑 좀 다른데 엽떡은 고춧가루로 좀 맛을 많이 내는 편인데 신전은 맞아요. 좀 고추장이 좀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개발 중에 네. 있다는 거지 그 떡볶이 소스를. 사실은 이제 떡볶이도 하고 있는데 어느 너무 쪽으로 맛에 유명하진 가깝게. 않아서. 네. 엽떡 쪽에 저는 가까운 맛. 엽떡 쪽에 가까운 맛으로. 네. 떡볶이도 그러니까 특색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치킨을 팔면서 거기 떡볶이도 같이 온다. 주문을 하면 같이 온다 처음에 제가 그런 이거죠. 컨셉으로 이제 완스 치킨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이어. 아, 완수 그럼 어플에 들어가면 떡볶이를 주문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네. 지금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뭐 어디로 새로 들어가야 오픈하는 돼요? 매장 때문에 잠시 좀 완스 치킨이랑 그런 거 네이버에 BBQ 를 치면 싹 나와요 메뉴들이. 어 완스 식품 뭐 이렇게 해야 나오나? 배달의 민족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배달 네. 민족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배달의 민족에 검색하면은 완스 치킨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 예미 국장님이 오늘 사세요. 그러면 주문해서 한번 먹읍시다. 지금 제가 그럴까요? 한 주문 가지 좀 해봐요. 말씀드릴게. 지금 아직 오픈 지금은 아직 아쉽다. 운영을 지금 살려고 못하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내려고 그러는데. 구구적으로 구구적으로 가자 갑자기. 예, 그럼 이렇게 그 얘기 들었는데 이제 그 밖에 지금 말씀하신 게 치킨도 얘기하시고 족발도 얘기하시고 커피숍이나 이런 매장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떡볶이 또 얘기하셨는데 그 밖에 다른 노하우 같은 게 있다면은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사실 컨설팅을 해주면서 느끼는 거가 나는 정말 좀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노하우로 많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실패도 있고 매출 성장이 있었는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은 조금 무대포로 좀 덤비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 프랜차이즈를 골목 하면은 식당에서 나오듯이 무대뽀로 이렇게 네, 하는 분들 말씀하시죠. 그런 분들 보면은 조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좀 전문가 조언도 좀 듣고 그럼요.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든지 잘 되겠다는 생각, 그 기대 심리 하나만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은 이제 그런 현실성에서 무너졌을 때 그죠. 뭐 낙심하는 그런 것들 보면서 좀 많이 좀 안타까운 게 있었는데 좀 주변에 배달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노하우들을 좀 적극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시면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컨설팅도 이게 컨설팅 비용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아까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컨설팅 뭐 좀 비용이 과하게 다 들어간 데는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 좀 내가 어느 정도 투자하고 시작하기 전에 그런 걸 좀 노하우랑 그런 걸 많이 배우고 시작했을 경우에는 처음 시작했을 때 완전히 좀 다를 것 같아요. 하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비용에 대해서 조금 이게 가치를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매장을 한 7년 정도 운영해 본 적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저보다 매장을 운영 안 하신 분들이 더 전문가처럼 준이야, 야 이건 이렇게 운영해야 돼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한테 진짜 배운다 생각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돈 주고 배우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되게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어떻게 보면 배우는 거에- 생계랑 네. 직접 관련돼 있는 과감하게 건데. 투자해야 네, 되는데요. 좀 그죠? 배우는 거에는 좀 투자하는 게 좋은 것 음. 같아요. 네, 저도 막 배운다고 여러 전국 방방곡곡을 많이 돌아다녔었거든요. 발품 그냥- 많이 네, 파셨군요. 발품을 많이 팔았었어요. 그렇게 해야 돼. 사실 뭐 서울 강남 쪽이 제일 좀 배달 쪽으로 핫한데 진짜 호텔을 묵으면서 막 배달 이것저것 다 시켜보면서 먹으면서 이렇게 좀 이 시장의 동태를 좀 많이 파악했던 경우들이 좀 많고. 군산에서 보면 모텔인데 이름이 호텔이라고 적혀 있는 네, 그런 네, 곳이 맞아요. 맞아. 근데 많더라고요. 진짜 모텔 수준이야. 네, 강남 쪽은 안 귀여운 가봐서 모텔 죄송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요즘에 이제 그 청년들 실업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 어떤 뭐 학구적으로 뭔가 스펙을 쌓아도 비전이 없으니까 도중에 휴학하고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막 갑자기 이렇게 나 이렇게 사업할까 하고 뛰어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청년들한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전문가시니까 어떤 홍보나 경영 차원에서 그런 마케팅적인 그런 교육이나 그런 뭐 코칭 이런 걸 좀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네. 방법을 모르잖아요. 왜 네. 그러냐면 이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물론 시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하는데 네. 그 기간이 한정적이고 독립할 때에 되게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들이 뭐 한 1, 2년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든 되게 막막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어서 뭐 그런 친구들한테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생각이 있으세요? 네, 전수 해줄 생각도 있죠. 네. 그 저는 군산에서 좀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네.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개인 맛배기로 살짝 네. 청년들한테만 요런 거는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요렇게 하면 잘 될 수 있다. 맛배기. 요거 하나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청년들이 또 네. 이런 거 때문에 뭐 사기를 당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조심해야 될 점 이런 걸 하면 조금 더 매출이 오른다던가 그리고 이런 맛배기 애로사항이 정도. 또 이 채용하는데 되게 많이 애로사항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일을 안 하려고 사람들이 네. 나이를 드셨나 아니면 젊으신 분이나 일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좀 허드렛 일 같은 거를. 그래서 직원 채용에 되게 애로사항이 또 있던데. 네. 예. 저희는 이제 직원들을 제가 이제 잘 이게 프랜차이즈 하면서 BBQ라는 메이저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좀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사람 관리, 예, 제일 그리고 중요하죠. 돈 관리, 예. 그리고 시간 매장 관리. 관리, 또 시간 관리 그런 체력 거 되게 관리. 중요한데 네. 체력 관리는 못 배웠어요. 조금 네. 외모 관리사 배워야 돼요. 장가가시죠. 네. 네. 좀 시간 관리 외모 부분은 지적할. 꼭 그 시간에 오픈 시간과 마감 시간을 준수해야 되고 그거는 그 손님과의 약속이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매장 관리 같은 거는 내가 뭐 주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은 손님들이 왔을 때도 불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리 내가 음식을 맛있게 해도 네. 매장의 청결과 주방은 위생이 되게 주인의 중요하고. 얼굴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네네. 내가 떳떳하게 주방을 공개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그런 노하우를 많이 배웠는데 프랜차이즈는 슈퍼바이저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직원들이 수시로 매장을 관리를 해줘요. 그 관리를 해준다는 게 이제 매장의 본사에서? 청결도, 네. 네. 그리고 매장의 매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이제 관리 부분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내가 직접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개인적인 매장은 그런 거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적극 활용해서 좀 매장들의 그런 관리를 많이 신경 썼었어요. 어쨌든 그 4개 매장 있다고 했나요 아까? 네, 현재 네. 매장은. 그럼 매장 하나당 최소한 한 명 이상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사업을 크게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손님도 중요하지만 이 직원과의 관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그렇죠. 직원들을 네. 끄는 노하우 그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는 직원들이 보통 이제 제일 오래 했던 직원이 9년
그리고 좀 다 오래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오래 충족을 있을 수 다 있는 만족을 어떤 해주는데 노하우가 방법이 있으니까 붙어 사실 있겠죠. 네, 그렇죠. 예. 어, 잘생겼나? 그건 아닌 것 아니, 같아요. 직원을 사람 대접해주면 오래 있고. 그러니까 네. 사람 그 대접 안 해주면 오래 안 어떻게 있어요. 대접을 하는지가 궁금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 보면은 막 이 사람들 부려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가족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예. 말뿐인 가족이 아니라 내가 뭘 먹을 게 있다고 하면은 직원들 나눠 먹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눠 먹고 이런 가족들 개념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 드는 것처럼 어, 지금 대부분 이제 3년 뭐 적게는 1년 이상 한 번 저희 그러니까 발을 붙이면은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네. 그 노하우 알려주니까 그게 이제 정택돼 있는 거. 이게 네. 뭐냐면은 직원들한테 떡값도 많이 좀 주시나 더- 명절에. 그런 것도 있고 어. 그리고 좀 딴 데보다는 이 생각을 해요. 우리 직원은 딴 데보다는 높아야 된다. 직원 그러니까 직원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시급이 더 수직 높아야 관계보다는 수평 관계로 수평 관계가 예.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인정해주고 대우해주고 네, 챙겨주고 뭐 이런 것들이네요. 예.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한데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좀 잘 자기 장점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이 직원은 한식 쪽으로 소질이 있어요. 그럼 한식 쪽으로 좀 많이 빼서 좀 그쪽에 집중적으로 일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하고, 있겠네요. 네. 좋아하는 분야니까. 그리고 또 이 직원은 좀 뭐라고 해야지 자재 관리나 네. 이런 쪽으로 좀 있다 싶은 장점이 있다 싶은 적재적소의 인력들을 적재적소의 거기다가 예. 인력을 배치하는 거죠. 네. 어. 그러면 걔네들도 그게 이제 자기 특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특기를 잘 살려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럼 직원들의 행복 지수는 얼마 될까요? 몇 %? 항상 가면은 네. 되게 절 반가워해줘요. 지금 네.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 그 자영업을 안 해보셔서 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뭔 자영업이야? 등록돼 있어요 자영업으로. 하는데 그 사장한테 직원의 행복도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 이건 말이 안 아닌가? 돼. 진짜요? 사장님 앞에서 누가 직원들이 말해야지. 예, 네. 직원들한테 인터뷰를 해야지. 아, 예. 불씨 한번 찾아가고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 굉장히 따뜻하게 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가족같이 대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수시로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서 그 직원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존중을 해주는 것 같아요 직원들. 네, 존중을 그렇죠? 하는 게 예, 되게 존중과 중요한데. 예. 인정, 또 보상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니까. 예. 지금 방송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시간이, 지나가고 예. 있는데 이쯤 해가지고 그 국장님께서 그 댓글 한번 그럴까요?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김수영님께서 총알 없이 자본 없이 시작하면 결과가 힘들어진 건 많이 봤어요. 그리고 투자 김윤건님께서 투자 최소 3개월 매출 분석 등 철저한 준비 꼭 필요합니다라고 써주셨고요. 또 고추장보다 고춧가루 떡볶이가 매운 게 개운한 게 특징이래요. 네. 맞나요? 예. 그리고 책으로 배운 장사 안 해본 컨설팅은 위험합니다. 실전에서 살아남은 전문가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남기셨네요. 네, 좋은 말씀. 그죠? 예. 저는 이제 오늘 방송 들으면서 우리 한 대표님이 그 관이나 내지는 어떤 기관 같은 데서 좀 같이 연결해서 네, 그랬으면 창업 무슨 컨설팅 같은 거 좀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뭐 그게 안 된다면 우리 교사모에서라도 뭐 한 5팀 정도 창업한다는 친구들을 모아서 예. 한 대표님 뭐 끌고 가능할 것 다니면서 같아요. 예. 한 대표님 끌고 다니면서 네네네. 뭐 컨설팅 좀 해드리고 밥 좀 사드리면 되잖아요, 저도. 아, 그럼요. 저희만의 골목 식당 그 프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컨설팅을 해주고 노하우를 또 네.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새로 창업하고 하려는 청년들한테 그런 뭐 교육을 네. 해줘도 되는 거고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게 진짜 교육이죠. 그럼요. 예. 사실 지난 그 하반기에 그 창업한 저희 조카가 있는데 27살이에요. 근데 창업한 지 2달 만에 9시까지로 딱 바뀐 거야, 영업이. 그리고 이게 10시에 열었는데 점심 손님이 조금 드무니까 이제 오후만 또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삼중구를 되게 힘들어하는 것도 직원도 잘 채용이 안 되고 네. 그런 친구들한테 좀 노하우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불시에 어떤 그죠. 변수가 예, 항상 있으니까. 변수가 생기기 예. 때문에 대책이란 거는 저는 배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래 해왔지만 이거는 어느 때든지 간에 써먹을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죠. 네. 24시간 배달해도 되는 것이고 네, 일단 비대면이기 때문에 더 좋은 부분들도 있고 저도 홀 매장 하면서 홀 매장이 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면서 배달 쪽으로 전업을 했던 것처럼 좀 그런 대책 그런 걸 좀 많이 찾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우선 저희가 그 매장부터 이 한 대표님께서 한번 가봐야겠네요. 예, 컨설팅을 네. 받아야겠네요. 네. 사실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세는 문을 닫아도 계속 나가는 거고. 나가죠.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냉장고도 직원도 계속 나가고. 예, 직원도 월급도 나가고 맞아요. 냉장고나 이런 기타 자재들도 장사 안 된다고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 관리비도 돌려야지. 계속 나가고 하다 보니까 식재료는 계속 쌓이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진짜 매장을 오래 열면 열수록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 올라야 되는데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배달로 극복해야 된다. 이 네. 말씀이시잖아요. 네. 배달 시장은 워낙 지금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계점이란 게 없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3천만 인구가 배달 앱을 쓰는데 더 늘어나는 추세라서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경쟁력도 더 심해지겠죠. 그 경쟁력 심한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든 내 의지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더 많이 늘어났지만 사람들이 이 배달이 편함을 알아버려 가지고 코로나가 끝나도 그 다음에 계속 배달시켜서 그럼요. 먹을 것이다. 네, 그럼요. 전문가들의 예, 이런 의견들이 네, 많더라고요. 수혜들이 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제 컨설팅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제 노하우나 이런 걸 많이 좀 현재 지금 많이 알려주고 있는 매장들도 있고 그런 쪽으로 좀 컨설팅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시간 담기가 다 힘들고 그렇죠. 계속 제가 이렇게 밀접하면서 계속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컨설팅 쪽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찾고들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좀 재밌게 접근하고 그분들도 만약에 절 의뢰했던 그분들도 매출이 상승하면은 서로 윈윈이기 때문에 컨설팅을 만약에 저한테 받으신다고 하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이거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디로 연락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연락하죠? 그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에 군산 교사모 거기 댓글 검색하시면 남겨주면 되겠네요. 예. 유튜브 댓글 안에는 남겨주시면, 이제 네. 제가 편집해서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연락처 네. 영상에도 남겨놓을 거고 네네. 지금 여기 실시간에도 댓글에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게 페북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니까 다시 보기 했을 때 그 아래에 맞아요. 댓글 남겨두시면 저희가 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네네. 제가 군산 브랜드로 해서 게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 제가 게장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군산에 이제 유명한 영인바이오랑 통해서 협력을 해가지고 이 배달 시장을 같이 지금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데 일단 군산 브랜드를 전국에 좀 알리고 싶어서 네. 가장 뭐가 중요할까? 치킨도 치킨이지만 군산 떠오르면은 간장게장이 유명한 것처럼 좀 그 게장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배달 저희가 군산이 또 배달 게장이 굉장히 맞아요. 유명하잖아요. 네. 특히 그 영인바이오 게장 인정 최인정. 네, 인정 최인정 맞아요. 네. 완전 진짜 인정. 너무, 최고로 너무 인정한다, 맛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먹어보고 이거는 꼭 브랜드로 한번 해보고 진짜 싶다 맛있어요? 생각을 들었어요. 예, 그래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는 진짜 막 몇 박스 주문해서 지금 계속 먹고 있어요. 저한테 아침, 저녁 먹고 샘플을 있죠. 주신다고 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누가요? 진짜. 인정 최인정이요? 아니 여기 비빔밥 비빔밥. 게장 비빔밥 샘플을 네. 주신다고 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그러면 아직 저희 비어포트 가서 드세요. 아니죠? 그 네. 비빔밥에 그 비빔밥
맞아요? 같은 거예요. 맞아요. 아, 그게 어, 그거예요? 네. 우선은 그 사실 인정, 인정, 맛은 최인정. 네. 맛 인정. 네. 맛은 이제 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직접 네. 먹어보고 네. 제가 비어포세스도 먹어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대표님 것도 네. 먹어보고 리뷰를 제가 같은 거예요. 예, 유튜브에 올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비어포트에서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거기서 먹고 이거 지금 사실-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영감을 제가 한번 얻었다.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원일 대표랑 해가지고 대표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거 어디서 공급받아서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영인바이오에서 납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그래서 직접 문의를 해봤었더니 한번 그 최인정 대표님하고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돼서 네,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알게 돼서 추진 중에 한번 있군요. 추진 중에 예. 있는데 그 이제 그 군산 제가 이름도 지었어요. 군산 꽃게장 비빔밥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그 브랜드를 한번 좀 만들어서 네이밍을 좀 잘하셔야 좀 돼요. 네. 더 독특하게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군산 네. 꽃게장 비빔밥이니까 군꽃비. 이름 얘기하지 말고. 예. 카피라이트 공부를 좀 해야 네. 될 것 같은데. 예. 그냥 인정, 인정, 브랜드를- 최인정으로 네. 갑시다.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샘플을 그 최인정 대표님한테 갖다 드렸는데 99점 맞았어요. 오. 그래서 진짜 맛있다고 예. 꽃게 된장찌개랑 오. 꽃게 순살 간장 비빔밥 그리고 꽃게 순살 양념 게장 비빔밥 해가지고 한번 갖다 드렸는데 네. 굉장히 맛있다고 아유. 해가지고 한번 저도 이제 자부심이 생겨가지고 예, 어쨌든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오늘 교사모 방송에 출연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마치시게요. 제가 이런 인터뷰는 너무 좀 처음이라 떨리는 것도 있었고 좀 횡설수설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옆에 편안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네.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 잘 정리해가지고 또 유튜브에는 깔끔하게 네. 올릴 예정이니까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도 꼭 많이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방송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방송은 또 더 좋은 방송으로 만들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